8월 19일 화요일 오늘 행복 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명문대 입시 전문 버클리 아카데미의 제임스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맘때쯤 제일 관심이 있는 분야예요. 그럼 학교가 시작하는데 학교에서 뭘 해야 되지? 이번 학년에는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목 설정에서부터 이제 학업적인 면은 이제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요즘 계속적으로 이제 집중이 되는 게 extracurricular, 그러니까 방과 후 활동이나 이런 거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레즈메이 빌딩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요즘 이 대학 입시에서 실제로 과외 활동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예전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공부를 잘한다. 보통 이제 공부를 잘한다는 하는 거는 이제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잘 소화를 하는지 그리고 그걸 또 다시 어떻게 내뱉는지였는데 이제 AI가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네. 그런 스킬은 이제 좀 덜 필요하게 됐어요. 그것보다 이제 자기의 생각과 내가 받은 인포메이션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다시 합류를 해서 새로운 곳으로 발견하나 이런 크리에이티비티나 이런 거를 보기 때문에 아니면 뭐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인재들을 원하기 때문에 학업적인 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면은 괜찮고 나머지는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러로 보죠. 그렇겠네요. 사실 진짜 이 AI가 너무 발전을 하면서 안 쓰이는 곳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볼 때 요구하는 부분들도 그냥 뭐 문제를 푼다거나 뭐 계산적인 것들을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거는 충분히 AI를 활용하면은 이걸 잘 못하는 친구들도 할 수가 있지만 굉장히 좀 창의적인 사고를 요하는 그런 부분들을 대학교에서도 본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과외 활동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점수만 높은 학생보다 좀 전공과 연결된 어떤 활동을 한 학생이 더 좋은 평가를 그럼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영향력이 있고 그런 학생들을 이제 선호하게 되죠. 상위권 대학의 경우도 그렇겠죠. 그럼요. 더 그렇죠.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이 똑똑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중에서도 인재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요소들을 더 깊게 보거든요. 네. 네, 특히 이제 그 커뮤니티,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로 이 학생을 데리고 왔을 때 이 학생이 어떤 영향력이 끼칠 것인가.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 이런 거를 보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많이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좀 대학들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과외 활동을 만드는 방법 뭐가 좀 있을까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누가 뭘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자기 아들 딸도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죠. 그것 말고 이제 학생이 뭘 잘하는지 그리고 장기와 이런 게 뭔지를 파악을 먼저 하셔서 그 길로 그걸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대학교 측은 이제 컬렉터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컬렉트를 한다고 하시면 특히 이제 뭐 포켓몬이나 이런 거를 컬렉트 한다고 하면은 네. 딱 한 가지 종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를 다양하게 원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여러 곳곳에 우리 대학교를 통해서 끼치길 끼치길 바라는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학생들이 이 학생이 이거 해서 여기 됐대라고 해서 또 그 학생도 또 그걸 한다면은 이 대학교 입장에서 이미 이걸 하는 친구는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것들의 장점을 가진 친구를 뽑게 되고 이런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딱 이제 파악을 하기를 원하니까 진정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한다, 그거는 이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자기한테 알맞는 거, 그거를 찾아서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키워나가야죠. 그걸 또 잘 찾아주는 역할도 필요하겠네요. 학생들은 그냥 뭐 아직 잘 모른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참 많거든요.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어떤 게 재밌다고 느껴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참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면에서는 이제 학교가 워낙 바쁘니까 특히 이제 하이스쿨로 올라가게 되면은 학업 때문에
그렇게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저희가 그래서 이제 스텝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카운슬러들이 그런 학생들에게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죠. 아, 지금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중요한 것도 네가 미스하는 게 있다.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하고 그거를 채울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 교내 활동과 또 교회 활동이 나눠져 있는데 교내 활동도 많이 중요할까요? 그죠. 이제 교내 활동 특히 이제 학교에서 하는 거 그거는 네.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맛보기 아니면 그거를 통해서 그 방향이나 그거를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뭐 클럽들이 많고 이런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거기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트레이닝을 받고 나중에 그러면 자기 혼자서 뭘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죠. 네, 이 학교 안에서도 그러면은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미리 찾아볼 수 있다. 네,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교 웹사이트나 이런 데를 가면은 그런 클럽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리스트되어 있거든요. 네. 아니면은 이제 선배를 아는 사람이 있다거나 하면은 이제 그런 클럽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네, 또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참여를 하는 그거를 대학교에서 볼 것 같은 게 그게 결국에는 그 대학교에 와서도 이 학생이 이렇게 참여를 할 거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미리. 네, 그러니까 이제 버릇. 예. 버릇이 이제 그렇게 들여지면은 학교에 이제 대학교에 와서도 이제 꼭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런 거를 보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 학생들의 좀 어떤 사회성이나 성품 같은 걸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 교내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 좀 아무 때나 상관이 없을까요? 일찍 시작할수록 좋아요.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교를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모든 학생들이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네. 너무 늦게 시작을 하면은 이제 그런 뭐 리더십 포지션이나 이런 걸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9학년 때부터 어떤 학생들은 8학년, 7학년 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뭘 이루고 싶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만큼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거는 이제 일찍 하는 게 좋죠. 지금이 좀 바로 시작해야 될 때겠네요. 그죠. 이제 네. 모든 너 늦었다 아니면 너무 이르다 이것보다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이게 근데 그리고 또 나중에 조금 들어가다 보면은 이미 좀 클럽 활동에서 친구들끼리 뭐 교류가 형성되어 있거나 해서 내가 중간에 끼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이제 보통 거의 다 리더십 포지션은 이제 선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투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기 친구들한테 투표를 주고 싶지 그쵸. 모르는 사람한테 주기는 싫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리 들어가서 사람들을 많이 알고 그 학생들을 내가 이거를 할 거다를 미리 말을 해주면은 이제 서포트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 것도 진짜 중요하겠네요. 미리미리 좀 이제 인간관계를 어떻게 보면 교우 관계를 쌓아오는 거. 네, 근데 이제 동양 아이들이 샤이한 아이들이 많다 많잖아요.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지도할 때는 스크립트를 써줄 때도 대본을 써줄 때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네,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피치나 이런 선거 활동에서 이런 스피치를 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포스터는 이렇게 제작하고 이런 거를 하죠. 그런 것까지 또 이렇게 다 뭐 작성도 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군요. 네, 저희가 이제 다 맞춤형으로 하기 때문에 샤이한 학생들, 그렇지 않은 학생들, introvert, extrovert 이런 학생들 전부 다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학생이 필요한 게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걸 도와주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 그렇다면 좀 어떤 게 뭐 학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것들이 있고 관련 정보를 좀 정확하게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는 이제 큰 클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셔널 클럽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학교마다 위치한 게 있는데 이제 호사, 데카, 디베이트, 로보틱 이런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4과목을 본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호사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그리고 데카 같은 거는 비즈니스, 네. 로보틱스는 뭐 테크놀로지나 수학 아니면 스템 쪽이고요. 네. 그리고 디베이트 같은 경우는 뭐 law라든지 아니면 politics 이런 쪽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게 대표적인 클럽들이 되겠고요. 네. 그렇지만 내가 가는 학교에 내가 원하는 클럽이 없다. 그러면 그 학생 자체가 그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학교에서 그 클럽이 없다면 내가 그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학생이? 네, 그러니까 나는 인바이러먼트에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우리 학교에는 인바이러먼트 클럽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를 만들어도 돼요. 뭐 그거는 만드는 거는
과정 같은 건 뭐 어렵진 않을까요? 이제 보통 필요한 게 스폰서 선생님 한 명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인원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걸 그거를 함께할 인원수.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설립이 되면은 그걸 어떻게 펀드할 건지나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또 어렵지는 않아요. 그것도 또 학생에게 하나의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설립을 한다든지 맞아요. 학교 클럽이 아니라 또 이제 밖에서 뭐 이제 LLC라든지 아니면은 non-profit 이런 걸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도와주죠. 그렇겠네요. 일부 활동은 이 수업과 연계되어 있어야 참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어떤 클럽 같은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로 클래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디베이트나 아니면 로바릭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로 그거를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클럽을 생각을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걸 요구를 한다고 하면은 그 클래스 셀렉션에서 그거 빈 자리를 마련해야 되죠. 그렇군요. 이 참여한 활동이 당시에는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좀 어떻게 잘 기록을 하고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스프레드시트나 엑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무슨 활동인지, 뭘 했는지, responsibility, 언제 그걸 했는지, 그리고 몇 시간 동안 했는지 그거를 다 기록하는 게 좋아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두면은 아무래도 내가 나중에 뭐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 작성할 때 더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쓸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 보고 뭐를 이렇게 그러니까요. 다 노트를 써라 이렇게 하면은 힘드니까 또 그것도 이제 도와줘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런 것도 또 학원에서도 도와주기도 하는군요. 네. 네, 그럼 저희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갖고 돌아와서 과외 활동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이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8월 19일 화요일 행복 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명문대 입시 전문 버클리 아카데미의 제임스 서 원장님과 함께 이 과외 활동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테드창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원장님 덕분에 좋은 정보 얻었습니다. 12학년 아이가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또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 과외 활동 전략에서 리더십도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일 것 같은데 이 리더십이라고 하면 흔히 뭐 회장 같은 어떤 직책을 떠올리기 쉬운데 꼭 큰 직책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보여줄 수 있는 리더십에는 좀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타이틀보다는 이제 영향력이거든요. 영향력. 네,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 네. 그러니까 이제 꼭 회장이 아니더라도 회장보다 더 많은 성과를 이룬다든지 아니면 회장이 좀 시원찮아서 부회장이 더 일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해서 그게 이제 진짜 리더십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학교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다. 그거를 이제 만드는 것도 리더십이고 그렇겠네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방향에서 이제 어떤 거를 위해서 뭐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자기가 할 일을 이제 찾아서 하는 것도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뭐 회장은 한 명밖에 있을 수가 없고 또 부회장 한 명 이렇게 타이틀을 달 수 있는 거는 몇몇 안 되잖아요. 내가 회장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뭔가 좀 어떤 영향력을 보여준다면은 그게 더 좀 대학교에서 주목할 수가 있는 어떤 타이틀이 되겠네요. 또 하나. 네, 그러니까 회장은 보통 이제 12학년들이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12학년 2학기 되면은 학교 다 정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시니어 라이더스라고 해서 학생들이 거의 학교를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회장이나 저희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관리하던 학생 중 한 명이 이제 부회장이 됐어요. 이제 똑같이 이제 회장 선거에 나가는데 회장이 안 되고 부회장이 됐는데 네. 그것 때문에 좀 낙심하다가 회장이 좀 시원찮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르쳐 준 게 그러면은 take over. 네, 그래서 그 학생이 진짜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진짜 그 클럽을 자기 걸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중요해요. 특히 이제 이렇게 벌써 established 된 클럽 같은 경우에는 네. 워낙 그런 타이틀을 가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 다른 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리더십 그리고 뭐 활동 참여를 넘어서 조직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게 좋죠.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런 리더십 경험을 입학 사정관에게 좀 효과
효과적으로 보여주려면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거나 강조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성과를 이제 제일 쉽게 정리를 하자면 이제 숫자로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내가 뭐 회장이 돼서 내가 부회장이 돼서 우리 클럽이 20%가 늘어났다. 아니면 내가 파이낸셜 이거 그 오피서리 돼갖고 네. 우리가 이제 이번 도네이션 때 뭐 15,000불을 거뒀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일 효과적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는 또 티어를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업적이라고 해도 그게 티어리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학교 내에서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서 아니면은 그 스테이트에서 아니면 네이션에서 어느 성과를 이루느냐도 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이 정도라고 하면은 그 학교 안에서만이기 때문에 나머지도 이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것도 활동을 해야죠. 이 대학들이 리더십을 그러면 이렇게 단계를 좀 나누어서 평가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떤 기준으로 그럼 나누어 보는 건가요? 학생 입장에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규모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서 성과라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varsity 팀 캡틴이다. 근데 이 팀은 100명, 200명이 들어있다. 네. 그럼 그걸 통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리드하는 학생이 발리볼 팀이 발세리 팀이 10명인 거기에서 회장하고는 이제 다르게 되죠.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영향력이 더 멀리 커진다. 그러니까 학교 안만이라 아니라 밖에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를 설립을 한다. 그럼 다음 단계는 그러면 이거를 또 다른 학교에 설립하려고 해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리전을 이렇게 다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도 지도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여기 테드창님께서 여기 그 위에 마리아나님께서 브라이틀에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나누셨고 그리고 여기 테드창님께서 테이크오버 쿠데타라고. 네, 맞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부회장이 네. 회장직을 놓고 어떤 내가 더 높은 성과를 내는 쿠데타도 사실 필요하죠. 네, 좀 막장 드라마 같이 그런 거를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동양 학생들이 이제 한 가지 좀 덜 있는 게 이제 assertiveness.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보다 훨씬 더 뛰어난데 이 학생의 자신감 때문에 리더십을 탈취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좀 한국 학생들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무 배려가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네, 그런 것도 많아요. 친구를 좀 되게 등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남들을 배려하다 보니까 정작 내 것을 또 못 챙기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이 대학들이 학교 안에서만 리더십을 또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학교 밖에서 활동한 것들을 보기도 할 텐데 이런 건 좀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클럽이 다른 이제 네이션와이드 클럽이라고 할 때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인다든지 아니면 대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서 우리 학교에서 나는 프레지던트였지만 내년에는 이 리전에서 프레지던트가 되겠다. 아니면 내년에는 이 우리 주에서 프레지던트가 되겠다.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이렇게 이스타블리시가 되지 않은 거, 그거를 이제 자기가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제 교실 밖에서 기회를 넓히는 건데, 뭐 봉사활동, 인턴십, 뭐 연구, 직무 체험 등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죠.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좀 의학이나 비즈니스 등 특정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좀 어떤 활동을 먼저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제 병원이나 아니면 거기서 발런티어링이나 이런 걸 해도 되는데 이제 특히 리서치 이런 쪽을 굉장히 깊게 보거든요. 예, 특히 이제 발런티어 한다고 해서 나의 어린 학생들한테 갑자기 칼을 주면서 저기 해봐라 하진 않으니까. 뭐 주사를 놔봐라 하진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래서 그 병원 안에서 커넥션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내년에는 다음에는 더 리스폰시빌리티나 이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통해서 이제 다른 어퍼튜니티를 찾는 게 맞죠. 맞아요. 이 교수님께 그리고 직접 이메일을 보내서 뭐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되게 꺼려하는 학생들이 막 바쁜 사람한테 직접 누가 읽겠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100명을 써도 한 명만 이제 답을 하면 되거든요. 내가 100명의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도 한 명에게 결국에 답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라 그러죠? 믿져야 본전이라고 네. 예, 이제 루즈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도전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서 저희가 볼 때는 만약에 안 되더라도 좀 더 학생이 대담해지거나 이런 걸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다음에는 또 다른 기회를 엿볼 수 있죠. 그렇겠네요. 이 학생들이 참여하면 좀 좋을 대회나 프로그램 같은 거 어떤 것들이 있고 좀 준비 과정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데카, 호사, 로보틱스, 디베이 이건 다 컴피티션 베이스드 클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 안에서 또 내셔널라이즈 거기서 뽑히면 또 네이션까지 갈 수 있는 인터내셔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회를 할 수 있는 하면은 이제 대회를 클럽 활동을 하면서 이제 다른 성과도 얻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특히 뭐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이제 해커썬이나 아니면 뭐 코딩 컴피티션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모른다든지 찾아야 된다는 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리를 해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난 거기에 관심 있다. 난 이건 생각도 안 해봤는데 나한테 진짜 잘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그때 성과도 올리면서 진정성도 올라가죠. 생각 외로 굉장히 다양한 대회와 활동들이 있고 또 나에게 맞는 것이 그중에 분명히 있을 텐데 학생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겠네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탤런트나 이게 저 학생이 가진 탤런트하고는 완전 다르다든지 아니면은 봤을 때 그렇게 바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네. 다 특별함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그거를 또 활용해서 좋게 포장을 하는 부분들도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런 활동 같은 경우에 좀 개수와 질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질이 더 중요하죠. 질이요? 그러니까 이제 활동을 많이 했어도 그게 이제 포커스가 없다든지 아니면 그냥 여러 개를 했지만은 이 학생이 목표도 없고 이렇게 좀 흐지부지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목표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럼 거기에 알맞는 몇 개의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해서 그걸 꾸준히 그리고 키워나가는 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죠. 이게 좀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냥 막 개수만 많이 이것저것 막 다 발만 담궜다가 끝내는 거. 아무런 성과도 내지 않고 흐지부지하게 끝내는 게 아니라 진짜 나에게 맞는 뭐 내 전공과 연결된 그런 활동들을 몇 가지만 공략해서 좀 꾸준히 하고 계속 어떤 성과를 발전을 보여주는 게 대학교 입장에서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레sume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이제 란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얼마 동안 했는지 몇 년 동안 했는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 12학년 초에 했다. 그러면 이 학생은 그냥 뭔가 좀 진정성이 떨어지겠네요. 레sume를 넣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서 이렇게 많은 클럽을 조인했나 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모든 게 대회나 활동도 그렇고 클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미리미리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9학년 때 해도 되지, 10학년 때도 해도 되지. 근데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9학년 되면은 벌써 그 트랙에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렇겠죠. 또 특히 또 동양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럴 수도 있겠고요. 네. 이 활동의 좀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학생들이 신경을 특별히 써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제 뭐 10개의 동아리를 하든 뭐 이름만 올리는 것보다 그 동아리에서 깊은 성과나 네. 아니면은 이제 리더십, 책임감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여기에는 직책들이 있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분야는 이거기 때문에 나는 이 직책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해서 responsibility를 take하는 거죠. 그렇지만 뭐 4년 동안 클럽에 있었지만은 특히 뭐 특별하게 한 게 없다. 그러면 이 학생이 왜 이 클럽에 4년 동안 있었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1년, 2년 있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리더십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맞죠. 뭔가 하나씩 좀 맡아 나가고 내가 좀 이끌어 나가고 이런 것들이 매년 달라져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recommendation letter이나 이런 거를 받을 때 그런 구체적인 면이 있어야 선생님들도 이 학생이 어떤 때 이런 거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은 공부를 잘했다.
근데 모르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선생님하고도 그거를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그 사람이 이 학생은 이런 학생이구나 하고 그러면 레코멘데이션 쓸 때 이제 진정성이 있는 거죠. 이런 추천서에도 다 진짜 그 사람의 진정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선생님과도 어떤 커넥션을 계속 유지해 와야 되고 또 내가 발전된 모습을 진짜로 실제로 보여줘야 되고 네. 요즘 학생들은 참 신경 써야 될 것도 많다.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너무 늦었으니까 이 시간 안에 이거를 업적을 이룰 수 없을 것 같다 해서 안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시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단순히 무엇을 했다보다 어떤 변화를 만들었다는 거이기 때문에 그 과정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늦지도 않았어요. 네. 결과보다는 진짜 내가 이걸 시도하고 이런 걸 해보려고 했다. 뭐 그런 과정 같은 것들이 실패하더라도 네.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누가 지금 학생들 보고 암을 고치라든지 그쵸, 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지만 이 학생은 암을 고칠 수 있는 그 과정에 참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의 미래를 보는 거죠. 그렇겠네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8월, 9월 되면은 이제 12학년 된 학생들이 이제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들 믿고 딸 믿고 맡겨놨더니 아무것도 안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발등에 불이 나서 이제 원서 준비를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늦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은 빨리 그러면은 이 학생이 어떤 학교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이제 에세이나 이런 거를 과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와서 컨설테이션도 하시고요. 예, 도움을 필요하시면은 이제 도움도 받으시고요. 12학년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 안 늦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마감될 때까지는 안 늦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 전에 하는 것보다 맞아요. 미리미리 지금 하는 게 좋죠. 지금이 가장 빠른 때죠. 네, 그렇죠. 네, 오늘 준비한 초대석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버클리 아카데미에서 가을 학기 수업 등록 한창 진행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SAT와 ACT 준비부터 일반 교과목 그룹 수업, 그리고 전 과목 1:1 튜터링, 입시 카운슬링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준비되어 있어요. 원하는 대학 합격을 위한 모든 부분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는 명문대 입시 전문 버클리 아카데미와 함께 현명하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클리 아카데미의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들은 www.berkeley 숫자 2 아카데미.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구글에 한글로 버클리 아카데미라고 검색하셔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69-562-3324 469-562-3324번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요. 한국어로 상담과 등록 문의 가능하니까 이 번호 잘 저장해 두셨다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늘도 알차고 좋은 정보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